강 장군님, 네. 그동안 땅을 보러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 대박 나는 땅, 네. 이런 거 누구나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임장도 다니고 네. 토지에 대한 공부도 하고 이번에 책도 나왔는데 네. 초보자들이 정말 이제 생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통해서 네. 대박 나는 땅은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네. 알려줄 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한번. 내가 네. 시골에 갑자기 시골에 땅이 있었는데 음. 시골 땅이 갑자기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거는 주변에 뭔가 들어왔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원리만 잘 알고 있으면 대박 나는 땅은 충분히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든 적용되는 공식입니까? 그렇죠. 네. 완전 법칙입니다. 법칙. 이 공식만 알면 대박 나는 땅을 잡을 수 있는 네. 거예요. 100%. 네. 와, 100%. 네. 네, 한번 알려주시죠. 네. 먼저 우리가 과거로 좀 가볼까요? 네. 과거 보면은 이게 지금 강남이 개발되기 전의 모습이거든요. 아, 그냥 우리 흔히 보는 논밭 모습인데요. 그렇죠. 논밭, 산지, 뭐. 네. 예. 벌판이죠. 이때는 강남이라는 명칭이 없었어요. 이제 영동 개발이다. 이렇게 명칭이 붙었었는데 이때 땅값이 한 평당 300원 했었습니다. 300원. 네. 요때가 언제죠? 1960년도. 네, 60년도. 강남이라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영등포의 동쪽?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영동, 네, 네네. 영동 개발 그렇게 불렸었는데 이때 땅값이 한 평에 300원이었고 네, 300원. 담배 한 갑이 50원. 아. 그러니까 이제 담배 한 갑, 한 보루로 땅 한 평 살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죠. 그러면 담배 한 갑이 50원이고 네. 땅이 300원이면 네. 담배 6갑 정도네요. 그렇죠. 네. 엄청나죠. 네. 이때 저희 할머니는 좀 땅을 사놓으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죠. 네. 지금 담배 한 갑이 얼마지? 전 담배를 안 펴서 4,500원? 4,500원. 네. 그럼 5,000원 잡고 네. 그럼 지금 기준으로는 평당 3만 원이라는 거네. 뭐 그러네요. 6배니까 담배 한 갑에 그럴 6배 수도 있네요. 맞죠? 그러네요. 네. 아무튼 담배 한 보루에 강남 땅 한 평을 살 수 있는 시절도 있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원래 과거에 이제 서울 영등포가 중심이었어요. 네. 국회의사당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동쪽으로 개발한다 해서 영동 개발이라는 문구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영동 개발 지구가 지금의 강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보면 이때 땅값이 30원 했었는데 평당 300원이요. 근데 이제 서울시장이 강남에 인구 60만 신도시를 개발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강을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쪽에 있는 인구를 남쪽으로 내려오게끔 만들겠다. 네. 분산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 계획이 잡혔던 거죠. 본격적으로. 60만 인구면 엄청나다 맞죠? 네, 엄청나죠. 네. 예전에 그 한강을 기점으로 북남을 배 타고 다녔더라고요. 나룻배로 이제 건너가고 있었는데 뭔가 개발을 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뭔가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보면 남쪽에 초가집 있던 거를 싹 다 밀어버리고 이 개발지들의 구획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구획 정리가 뭐냐면 땅을 좀 고르고 평평하게 만들고 뭐 전기도 놓고 수도도 놓고 뭐 이런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도로도 만들고. 그래서 요 그림 보시면 이게 한남대교예요. 제3 한강교라고 불렸었죠. 이게 이제 1966년에 착공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그림은 이제 완공된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완공될 때 마지막 나룻배가 지나가는 모습 사진이 있더라고요. 60년도 때 아까 모습이고 네. 66년이면 약 6년 정도 흘렀다 맞죠? 네. 그리고 한남대교가 완공되는 사진이 69년이면 그렇죠. 한 9년 정도 흐른 9년 거고. 정도. 네. 네. 그래서 땅값을 보니까 아까 60년대에 300원 했었다고 했죠. 한 네. 평에. 예. 근데 한남대교 착공할 때 예. 북과 남을 연결해주는 도로가 착공될 때 평당 3,000원으로 올랐어요. 10배가 올랐네요. 그렇죠. 예. 10배가 올랐는데 1969년에 이제 한남대교가 이때 완공했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평당 6,000원 했었어요. 그러면 20배네. 네, 더블 올랐죠. 네, 네, 엄청나죠. 네. 그래서 아무튼 한강을 건너는 나룻배가 이제는 차량 걸어서 건널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땅값이 올랐구나. 네. 제가 원래 좀 성격이 이런 사례가 있으면 네. 몇 년도쯤에 몇 퍼센트가 올랐다 이런 걸 톡톡 좀 찝어서 보는 걸 더
좋아해요. 네. 그냥 단순히 많이 올랐다, 우리 뭐 강남 많이 올랐다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네. 언제쯤 발표나고 언제쯤 주요 교통망이 들어왔고 네. 그때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다. 네. 이런 걸 좀 중요하다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죠. 좀 더 네. 묻게 되네요. 맞아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결론은 이제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땅값이 오르더라. 네. 그렇게 내용을 좀 알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거의 역사를 바꾸는 이런 도로가 개통이 되었었죠. 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1970년도에 이때 이제 서울과 부산,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연결시키는 제1경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게 됩니다. 네. 경부 고속도로. 네, 경부 고속도로. 네,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이 라인입니다. 네. 좋은 지역을 쭉 다 훑고 서울 강남에서 딱 내릴 수 있게끔 그렇죠. 세팅이 되었죠. 예. 지금 보면 경부 고속도로 축 따라 우리나라가 발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이게 핵심 축이 됩니다, 확실히. 과거의 핵심 축 맞죠. 그래서 이 도로가 개통되고 급격하게 대한민국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네. 그만큼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때가 우리 아까가 이제 평당 3,000원 정도 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가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땅값이 또 6,000원에서 거의 1만 원대로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변에 한남대교가 개통하고 경부고속도로가 강남으로 연결되고 교통량이 좋아지고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땅값이 300원 했던 게 10년 사이에 갑자기 만 원으로 이렇게 뻥 올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공식을 보면 신도시 계획이 발표난 거고 교통망이 좋아진 건데 이제 강북이 그때 당시로는 잘 살았는데 못 사는 그때 당시로는 이제 신도시. 그렇죠. 그래서 강북에서 서울에서 서울의 교통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으로 보면 서울 부산 고속도로가 광역교통이잖아요. 다른 도시에서 서울로 들어오기 좋게 이런 광역도시 교통축이 또 발전이 된 거다. 그렇죠. 맞죠? 서울로 오기 되게 쉬워졌죠. 광역도시 교통축이 발전되고부터. 그래서 이게 핵심 축이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도로도 깔고 한남대교도 개통시켰고 이제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죠. 이 고정 수요들을 만들 수 있게끔 아파트를 막 짓기 시작합니다. 이때 건물이 막 지어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땅값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요. 거의 평당 50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몇천 원, 아까 6천 원에서 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면 그렇죠. 50배네요, 또 거기서.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이때부터 신도시만 이제 딸랑 넣을 수는 없죠. 일단 한남대교 개통시켰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이렇게 올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그래서 촉진을 위해서 막 개발을 시킵니다. 교통망 확보해주고 명문고, 8대 명문고도 이전하고 파락군. 파락군이죠. 그다음에 이제 4대 입시학원이 있었는데 거기도 강남으로 이전시키고 터미널,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아파트도 짓고 그다음에 학교를 강북에 더 이상 못 짓게끔 금지령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강북에 못 짓게 하고 강남으로 이전시키니까 그렇죠. 강제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 계속 밀어주게 되면서 이제 여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도시 계획, 이제 도로 교통망 확충, 그 다음에 아파트 건축, 그 다음에 학군,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법원, 경찰청도 내려오고, 관공서, 딱 찍어주시니까 좋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계속 강남에 대한 개발에 촉진을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977년도에서 80년도 사이에 이제 2호선을 강남까지 깊숙하게 연결시켜 버립니다. 여기서 또 한 7년이 흘렀다 맞죠? 그래서 2호선이 완성되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강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구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제일 이제 황금 노선이 2호선이거든요. 이제 강남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울의 도심권을 다 돌거든요. 순환선으로 해서 요때 이제 2호선이 들어오게 됐네요. 실제 그 순환선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제일 많죠. 그렇죠. 용객이 제일 많은 지하철 노선 중에 하나죠. 결국 수요가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를 좀 보면은 약 1안 유로
이렇게 강남의 땅값이 올랐는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네. 특이한 게 보면 이 급격하게 오르기 5년 전에서 8년 전쯤부터 스물스물 오르다가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더라. 이러한 좀 법칙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용했던 지역에 개발이 시작하니까 서서히 오르다가 개발이 완료되기 5년에서 8년 전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5년 전쯤에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1000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예. 와. 19년 만에. 네. 엄청나죠. 그렇죠. 19년 만에 1000배고 네. 요 79년에서 지금 2022년까지는 또 더 올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지금은 거의 뭐 대한민국 최고의 이제 부촌이니까 예. 엄청나네요. 지금 땅값 한번 볼까요? 네. 지금은 이제 최근에 제가 1년치 1년 중에 최근 최고가 평당가 거래 가격 순위를 보니까 강남에는 지금 빈 땅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건물 있는 걸로 가지고 왔어요. 평당 11억 8,100만 원에 네.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전체 금액이 아니고 평당가. 예, 예. 엄청나죠. 네. 평당 이제 10억을 돌파했다 맞죠? 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예시사항이니까 네. 참고용으로 제가 적어 놓은 거고 우리가 1960년도에 200평 200평의 땅을 샀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4만 원이었어요. 전체 금액이 4만 원. 4만 원. 60년도에. 네. 지금 60년 지났죠. 이때는 이제 땅값이 200평이 2,362억 원이 된 거죠. 거의 압도적인 수익률이죠. 네. 비트코인도 못 따라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이제 오를 때는 팍 올랐다가 사실 아직까지 안전자산이라 보기 힘드니까 떨어질 때는 팍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 강남땅은 아까 요 그래프를 봐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때가 한번 많이 올랐다라는 시점일 것 같은데 과거를 보면 네, 그냥 쭉 가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또 올라가 있고 예. 우상향한다 말이죠. 예. 그래서 공급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특성상 잘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비트코인이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예. 정말 많이 폭등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1000배 올랐는데 더 많이 올라버린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평당 10억이 넘는다. 네. 이제 이게 건물 합친 게 11억 8천이지만 사실 건물 가치 해봤자 땅값만 여기가 평당 10억은 좋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건물 가치 빼고 그러고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평당 10억이니까. 그렇죠. 요때 이제 경남 개발되기 전에 300원. 60년대. 네. 네, 그러다가 도로 개통되면서 3,000원. 네.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개통될 때 6,000원에서 만원. 네. 아파트 들어오니까 50만원. 이제 이렇게 오피스 건물 되고 들어오고 도시로 자리 잡으면서 이게 평당 10억. 네.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어마어마하다 맞죠? 계산이 안 되는데요. 네. 네. 일단 시골에 뭔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땅을 보면 강북의 상승률보다 아예 아무것도 없다가 최고의 부촌이 된 네. 강남의 상승률이 월등히 높은 거네요. 야, 엄청 높죠. 네. 그래서 거의 개발 시작이 대한민국에서 딱 처음 이루어진 게 거의 이제 강남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올랐구나. 네. 어느 타이밍에 올랐고 어느 때 가격이 많이 올랐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리를 연결시켜서 교통을 좋게 만들고 네. 신도시를 넣고 지하철도 넣고 교통 접근성도 좋게끔 도로를 만들고 즉 수요가 이렇게 몰리니까 땅값이 올라가더라. 핵심을 꼽자면 수요네요. 그렇죠. 네. 빈 땅에 사람들이 오니까 가격이 오른 거죠. 결론은요. 결국에는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 땅값이 오른 거다. 네.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또 조금 막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거는 뭐가 있는지.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큰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일자리가 있고 신도시가 있고 교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세팅하는 지역이면 무조건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일자리, 네, 신도시, 교통. 네. 이 세 가지가 주요 요인이다. 그렇죠. 네. 인문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도 재화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비하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구나. 특히 시골 허벌판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 지역은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강장군님이나 저나 원래 여기가 고향이 아닌데 네. 이사 온 이유는 일자리 때문에. 그렇죠. 네, 일자리 때문이네요. 네. 네.
제 친구가 거제도에 살거든요. 제일 친한 친구가. 예. 근데 조선소 취직을 했어요. 예. 일자리 때문에 거기 이사한 거예요. 일자리 때문에 이사를 가게 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가 들어와야 우리도 지금 이제 이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파급 효과를 느끼는데 강남 개발이 60만 명이었잖아요. 60만 명. 처음 계획 인구가. 네. 저희가 있는 이제 일강 신도시가 네. 훨씬 작잖아요. 훨씬 작죠. 한 2만 5천, 3만 명 정도? 근데도 땅값이 많이 오른 거를 느끼는데 네. 그 6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다 맞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많이 오르지 않았나. 네.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 느낀 거는 신도시가 있기 전에는 네.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만 많았다라는 느낌이었다면 처음에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닷가 쪽이니까 이런 성수기 때만 바짝 장사가 잘 됐다면 네. 요즘은 이제 신도시가 들어오고 나서는 성수기 외 비수기에도 고정 수요가 많이 생겼다는 그렇죠. 걸 엄청 많이 생겼죠. 느낄 수 있거든요. 가족 단위로 들어와 버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신도시가 또 중요한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네. 그리고 아까 땅값이 오르는데 포인트가 이제 도로들이었거든요. 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통.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네. 교통이 좋아야 이쪽으로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네. 교통이 좋아야 입지가 좋아질 거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하나씩 조금 더 세세하게 보면은 일자리에는 종류가 뭐가 있냐 보면은 보통 뭐 기업들이 여러 개 뭉쳐 있는 곳도 있지만 일단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효과입니다. 예, 우리 삼성, 대표적인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들어온 게 평택에 이제 삼성 반도체 거기가 87만 3천 평 정도 들어왔는데 최근에도 갔다 왔지만은 인구가 엄청나거든요. 네. 가까운 매점을 가보면 음료수가 싹 다 비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유동인구, 고정인구, 일자리인구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예전에 거제나 네. 거제도 예. 네, 그다음에 거기도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많이 성장했다가 그렇죠. 김해 같은 경우가 네. 대기업이 이제 창원 이런 데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네. 좀 대기업까지는 아니고 한 중견기업 약간 근데 김해 같은 경우도 한때는 일자리가 많이 들어가면서 엄청 풍성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대기업이 없었어요. 김해는. 그래서 불경기가 오니까 네. 이게 그다음 버티는 힘이 좀 약한 거예요. 근데 평택이라든지 수도권은 대기업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경기가 와도 버티는 힘이 다르구나. 역시 일자리의 대장이네요. 네, 그래서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이 침체기가 올 때는 버티는 힘이 굉장히 다르구나. 그래서 이게 대기업의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이 쭉 길게 있으면서 보니까 좀 체감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탄탄하고 맞죠. 네. 사람도 많이 불러일으키고. 네, 그래서 대기업. 일자리가 중요하네요. 네. 대기업. 네. 그다음 산업단지. 웬만하면 국가산업단지가 좋겠죠. 네.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신항만도 좋습니다. 네. 신항만도 보면 뭐 부산의 명지 신도시도 신항만 배후 도시고 평택항도 보면 주변에 포승지구나 화양지구 이런 거 들어오거든요. 신항만이 있음으로써 그냥 배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배를 만드는 사람들, 뭐 물동하는 사람들, 물류라든지 거기에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고 보면 항만이 있는 곳 중에 땅값이 안 오른 지역은 없는 것 없죠. 같네요. 네. 부산 강서구도 있고 네. 인천, 평택 이런 데 다 땅값도 주변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네. 신도시도 필요하고 하니까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관공서가 있어요. 이것도 일자리죠. 네. 우리 최근 사례를 보면 세종이죠. 세종이 이제 2,200만 평 개발 사업에서 거기 안에 관공서부터 일단 막 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관련된 고급 인력들이 내려오면서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도 그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네. 땅값은 오히려 좀 올랐더라고요. 신기하다 맞죠? 네, 탄탄하게 버티고 있는. 그래서 고급 일자리가 중요하구나. 일자리가 있으니까 이게 버티는 힘이 되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식산업센터가 있죠. 요거는 이제 좁은 땅에 높게 건물을 지어서 거기 안에 스타트업 기업들이라든지 일자리 종사자들이 막 들어오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라 보시면 돼요. IT 기업들. 네. 옛날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 해가지고 네. 말 그대로 공장이 아파트처럼 높게 쌓인 거니까 대지 면적당 일자리 창출이 많은 거죠. 네네. 네.
요새는 되게 세련되게 맞죠. 네. 짓고 하다 보니까. 네. 되게 요새는 뭐 공장 느낌이 아니라 그냥 세련된 오피스 느낌이죠. 느낌. 네. 그 주변으로 딱 가보시면 상권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습니다. 일자리에서 일 마치고 주변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곳도 주변 환경이 좋아지구나. 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5번째죠. 6번째. 관광단지 조성 사업. 이것도 제가 있어 보니까 뭐 테마파크 하나 들어온다 해서 좋아진다고 하기보다는 관광단지가 이렇게 마련되고 테마파크를 넣고 그 테마파크와 비슷한 앵커 시설,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요. 뭐 이케아라든지 아울렛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호텔들도 들어오고 거기에 관련된 일자리 종사자들이 들어오면서 주변에 원룸도 필요할 거고 먹고 쓰고 자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이제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통 요즘은 이제 관광지 가서 큰 돈을 쓰니까. 그렇죠. 네. 그까지 갔는데 네. 소비를 멈출 수는 없죠. 5,000원짜리, 8,000원짜리 밥 먹을 수는 네. 없으니까 관광지 가서 보통 15,000원, 3만원, 1인당 뭐 최소 15,000원에서 3만원 되는 거를 먹으니 이제 객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정도면 또 양호하죠. 요새 막 뭐 대게만찬, 그 해운대 포차거리 그런 데도 보면 거의 뭐 30만 원 이렇게 소비가 됩니다. 네. 그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이 똑같은 포차인데 네. 저기 서면에 가면 뭐 3만원, 5만원. 그렇죠. 뭐 남포동 가면 좀 뭐 또 비슷한데 네. 해운대 오니까 이게 30만원 이래 돼버리더라고요. 예. 땅값이 비싸야 되는 이유가 있죠. 뭐 그뿐만 아니라 또 여러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호텔뿐만 아니라 요새는 풀빌라도 뭐 50만 원, 100만 원 줘야 하룻밤 잘 수 있으니까 그에 관련된 임대료가 빵빵하게 나오니까 땅값도 비싸구나 이렇게 좀 차이를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신도시를 보면 1기, 2기 신도시 이미 좀 조성이 됐고 이제 앞으로는 3기 신도시 개발되면서 주변 환경이 바뀐다. 이 남양주에 보면 농사 짓는 땅에 갑자기 신도시 개발을 하겠다 발표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사 짓는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나가야 되지만은 그 주변으로는 신도시와 연관 있는 건물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가 들어오면 수요들이 들어오구나 알 수 있고 혁신도시, 뭐 기업도시, 택지개발지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교통을 한번 볼까요? 네. 교통은 뭐 다 아시겠죠. 도시철도, 고속철도, 요새 SRT 이런 것도 들어오면 복합 환승센터가 생기면서 주변이 개발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네. 도로라든지 항만, 공항, 역세권 개발 사업 위주로 보면은 굉장히 좋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게 수요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네. 인구가 집중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들어오면 좋겠지만은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들어와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이게 많이 겹치면 많이 겹칠수록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현재는 어떤 곳이 좋아질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겠죠. 네,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 네. 앞으로 좋아질 곳. 여러 군데 있죠. 네. 화성시도 마찬가지로 좋아지고 3기 신도시도 주변에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강의 때나 또 알려드려야 되겠죠. 제가 좋은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강장군님 강의가 이번에 같이 이제 우리 공동저서로 불인이 탈출을 위한 투자 입문서 책이 나왔는데 책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권 정도 꼭 소지하시면 소장 가치가 매우 높은 책입니다. 네, 저희 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주 높은 거고 교과서 같은 거죠. 네. 저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처음부터 공부하려고 해도 사실 이런 책들이 잘 없었거든요. 이렇게 좀 정리된 책이 잘 없었었어요. 예전에는 없었죠.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이런 게 내가 10년만 빨리 만난다라면 훨씬 방향성을 잡고 좋은 투자를 하는데 훨씬 도움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딱 되어 있는 책은 없더라고요. 없죠. 저희 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거의
무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초보자분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고 네. 좀 기초가 탄탄하게 잡혀 있는 네. 이런 책이라 볼 수 있어요. 네. 저희 강장군님 이제 강의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텐데 11월 11일 금요일 날 네, 온라인으로 강의가 잡혀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녹화 방송도 볼 수도 있고 라이브 방송도 볼 수 있으니까 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대박나는 땅 조건 이렇게 살펴봤는데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강남 개발로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박나는 땅은 수요가 중요하다. 이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거는 일자리, 그 다음에 신도시, 그 다음에 교통, 네. 이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강남으로 봤을 때는 강남이 60년대 때 발표 나고 그 다음에 66년쯤부터 해서 이제 뭔가 내부 도로, 네. 그 다음에 외부 도로 네. 개통되고 네. 이럴 때는 300원 하던 땅이 3천만 원, 네. 그러다가 6천원 6,000원. 평당, 네. 300원 하던 땅이 3천만 원이에요. 3천원, 네. 그 다음에 6천원, 그 다음 한 만원, 네. 그러다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50만 원. 50만 원. 네. 예. 그리고 이제 도시가 자리 잡아가면서 네. 몇 억대 하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10억대. 그렇죠. 이렇게까지 이제 올랐는데 이 사례를 통해서 언제쯤에 딱딱 올라간다. 네. 이런 걸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강의 때도 보면 그 강남 개발은 사실 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기술적인 측면을 좀 많이 넣어놨거든요. 네. 제가 그 현장 위주로 많이 다녔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그 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정확한 타이밍의 시점이 다 똑같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저도 보면 사실 이론 딱딱한 이론보다 네. 이 강장군님이 사례를 많이 알려주시니까 더 흥미롭고 네. 마치 이야기니까 내가 기억에 잘 박히는 것 같아요. 네. 마치 드라마 보듯이 드라마 네. 보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드라마 그렇죠. 이런 거지.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이 사례를 그냥 재밌게 배울 수 있으니까 네. 그 점이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어디 들어온다 하더라. 그래서 들어온다 하더라는 아는데 어디가 올라가는 줄 잘 모르거든요. 네. 정확하게 어디가 어느 시점에 어느 가격까지 올라가는지 네. 제가 이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의 들을 수 있는 링크를 네. 제가 이제 고정 댓글에 네.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네. 네.